안녕하세요. 불매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가쓰오부시라는 거요. 그 일본 제품으로 그 어육을 훈제해서 건조시켜 갖고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국물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가쓰오부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 기준보다 높게 나왔다고 검출이 됐다고 누가 발표했냐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소비자원은 이제껏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후쿠시마산이 한국에 농산물이 27개를 제외하고는 유통이 된다 그러는데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도대체 무엇이 통과가 됐고 무엇이 통과되지 않았는가, 또 후쿠시마산에 대해서 제대로 그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 유감을 갖고 있는데, 이제 나타나서 이것이 지금 가쓰오부시가 그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라는 걸 발표를 했네요. 참 일을 늦게나마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그 훈제 가공이나 뭐 어육 제품이나 사실은 그 중국산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그런 어육 제품도 좀 더 그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후쿠시마에서 낙농업을 재개하자마자 치즈 회사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런 일본 치즈 회사와 서울우유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요, 그 낙농업이 후쿠시마에서 재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무시를 해버리고 일본에서 치즈 회사로 유명한 회사랑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서울우유가.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보통 한국에서 그 괜찮은 그런 기업들이 다른 특히 요번에 문제가 된 일본의 그 농수산물 회사랑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유명하니까 그것의 기술적인 것도 있고 또 레이블도 브랜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그걸 제품 출하를 해서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가령 서울우유가 그 일본의 치즈 회사랑 계약을 한 경우에 이것이 브랜드로 유명하기 때문에 쉽게 돈을 서울우유가 벌게 되고 또 동시에 그 일본 회사도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거야 말 않고 하나의 그 유명 회사를 따다가 유통을 시킴으로써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서울우유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 제품이 낙농 제품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방사능을 그 거기 방사능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을 지금 수입 판매하고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유통과 그리고 그 제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이 진짜 사람 건강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철저하게 가릴 필요가 있고, 특별히 그 후쿠시마와 연관된 그런 제품인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뿐 아니라 특별히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죠.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한국인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입 판매를 하는 것을 좀 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이 불매 운동에서 보면은요, 일본 기업과 손잡은 업체들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특별히 전범 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본의 전범 기업이 노골적으로 반한 감정을 일본 사회에다 퍼뜨렸단 말이죠.
특별히 미쓰비시의 경우는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삼성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굉장히 1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미쓰비시는 특별히 아베와도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쓰비시 산하에 있는 그런 대학을 아베가 나왔을 뿐더러 그 전범 기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아베가 우익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범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이 특별히 불매운동에 제1순위로 놓아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발언했던 대로 한국을 다시 침략하겠다. 그런 의지를 불태울 뿐더러 한반도를 상륙하겠다. 다시 상륙하겠다. 이런 것을 노고라 한 지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전번 기업과 아베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문제가 된 유니클로의 경우는 그 배당금이 롯데쇼핑이 주로 많이 유니클로 매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60개 정도라고 그러는데 유니클로의 한국 매장은 한 80개라고 그러죠. 그렇게 많이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배당금이 회계상 544억 원을 1년간 유니클로로부터 받는다고 그래요. 롯데 쇼핑이. 그러니까 이런 유통 구조만 갖고 있으면 앉아서 그 유통을 사업을 하는 롯데 쇼핑이 앉아서 배당금만 챙기더라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포를 그 롯데 쇼핑에 또 유치를 해서 그 임대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게 롯데 쇼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구조가 왜 유니클로가 문제가 되냐면 그 저가 상품을 동남아랑 중국에서 생산해서 쉽게 그 유통망을 갖고 있게 된 회사가 유니클로란 말이죠. 옷 가게로서. 그러니까 한국에 기존에 있던 소규모 도매 시장 그 남대문, 동대문에 있는 그런 소규모 영세 업체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품들을 모두 유니클로라는 이름 하에서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니클로도 문제가 되고 롯데쇼핑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업체들은 앉아서 내 돈을 벌지만 그 와중에 한국에 기존에 있던 영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동산 시장과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 아마존도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세 상인들의 점포를 문을 닫게 되고 또 그뿐 아니라 유명 그 점포들을 문을 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그런 가게들이 입점을 해야지 부동산이 활황이 되는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부동산 비즈니스 업체 소규모 업체를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점점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텅텅 빈 그런 건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막간을 여기서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교애니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그런 공장이 불이 났어요. 일본에서. 근데 일본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사회가 일본 사회고 그 히키코모리라고 그래서 자기 그 방에 갇혀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그러죠.
그런 사회가 일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용의자를 보면은요. 그냥 40세 정도, 41세 정도의 주소가 불분명한 그런 남성이고 자기 소설을 가져다가 썼다라는 그런 것에 불만을 여겨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그걸 썼나 보죠. 그래서 불을 지른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한 감정으로서 범인이 한국인이라 또는 제일교포다. 이런 말이 지금 일본에 퍼뜨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을 겨냥해서 혐오 감정을 증폭시키는 사건은 독일의 나치 시대에 또 유대인에 대해서 있었고 뭐 운물에 독약을 퍼뜨렸다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혐오 발언들이 퍼뜨려진 것이